안녕하세요. 이프카카오 2022에서 스테이트 DB 프루닝과 마이그레이션이란 타이틀로 발표를 하게 된 크러스트 유니버스에서 스토리지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든입니다. 저는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인터넷 광고 서버와 노출된 광고의 효과 분석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1년에 카카오로 이직해 오면서부터 분산 스토리지,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등을 해왔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블록체인에서 스토리지 이슈가 가장 큰 어카운트 DB와 스토리지 DB의 구조와 동작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스토리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롭게 디자인한 익스텐디드 해시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이고요. 이 익스텐디드 해시를 활용해서 어떻게 스테이트 DB 프루닝과 마이그레이션이 동작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클레이튼의 스토리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많은 정의가 존재하지만 스토리지 관점에서의 문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문서가 아마존에 있어 발췌해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스토리지 관점에서의 난제에 해당합니다.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는 연쇄적으로 연결된 블록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체인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므로 이 데이터는 시간 순서대로 일관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누적되어 저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트래픽이 높아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누적되기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로도 불리는데요. 은행의 계좌와 같이 계정별 잔고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계정별 잔고 상태 정보를 오른쪽의 그림과 같은 블록의 형태로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각 계정별 입출금 정보가 트랜잭션 정보로 저장되고 그 트랜잭션의 처리 과정과 이에 대한 피 정보가 영수증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한 블록 안의 모든 데이터를 해시로 계산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하는 헤더로 이루어져 있으며 헤더, 트랜잭션, 영수증 등을 하나의 블록으로 엮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렉스, 밥, 마이크, 마이클의 계좌를 표현해 보면 우선 알렉스는 100클레이를, A로 시작하는 계좌는 한 개뿐이므로 알렉스의 노드가 한 개 생성되고 그곳의 잔고는 100클레이가 저장됩니다. 밥은 200클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밥의 경우도 B로 시작하는 계좌는 밥뿐이어서 밥의 노드가 한 개 생성되고 그곳의 잔고는 200클레이가 저장됩니다. 마이크는 300클레이를, 마이클은 400클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와 마이클은 MI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선 MI라는 중간 브릿지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마이크의 KE 노드가 생성되고 300클레이가 저장되고, 마찬가지로 MI 노드 하위에 CHAEL이라는 노드가 생성되고 400클레이가 저장됩니다. 이렇게 한 개의 블록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새로 생성된 블록 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헤더 안에는 현재 블록 안의 계좌 정보들을 바탕으로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해시와 바로 전 블록의 해시 정보가 헤더에 저장되어 현재 블록의 무결성과 앞 블록과의 연결성에 대한 무결성도 검증할 수 있는 해시 값들이 저장되며, 이러한 정보가 체인으로 연결되어 중간에 데이터가 수정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결성 검증하는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좌 정보를 저장하는 어카운트 DB와 블록체인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스마트 컨트랙트 정보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DB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카운트 DB는 계좌의 잔고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계좌의 잔고 정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라이 구조로 저장됩니다. 그럼 잔고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이 마이클에게 50클레이를 전송하는 과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밥이 마이클에게 50클레이를 전송하면 밥은 50클레이를, 마이클은 450클레이로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보통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기존 노드를 찾아가서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 하겠지만 블록체인의 데이터베이스는 수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상태값을 저장할 밥 노드를 새로 생성하고 50클레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노드를 생성해야 하는데
트라이 구조이므로 브릿지 노드인 MI 노드를 생성하고 마이크와 연결하는 정보는 기존 노드로 연결합니다. 마이크를 위한 CHAEL 노드를 새로 생성하고 450Clay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변경되지 않은 정보들은 기존 노드를 연결해서 기존 노드를 활용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록과 체인 관계, 스테이트 트라이 노드는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합니다. 블록은 박스 형태의 블록으로,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체인 관계는 화살표로, 스테이트 트라이 노드들은 삼각형으로, 그리고 중복된 데이터는 삼각형의 중첩으로 표현합니다. 새로운 스토리지 DB는 노란색 삼각형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정보를 담고 있는 스토리지 DB는 어카운트 DB의 리프 노드에 연결되고, 스토리지 DB는 자체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용 코드 데이터와 각 계좌 정보를 트라이 구조로 만들어서 스토리지 DB를 저장합니다. 즉, 한 개의 어카운트 DB의 스마트 컨트랙트 개수만큼의 스토리지 DB가 생성되며 어카운트 DB의 리프 노드에 스토리지 DB의 루트 노드가 연결이 됩니다. 어카운트 DB와 스토리지를 통칭하는 용어로 스테이트 DB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현재 클레이튼의 9,500만 번 블록쯤의 어카운트 DB와 스토리지 DB의 모든 노드를 조사해보니 어카운트 DB의 모든 노드 수는 약 5,100만 개이며 스토리지 DB의 모든 노드 수는 약 16억 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테이트 DB는 한 개의 블록을 기준으로 약 17억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으며 클레이튼에 전체적으로 약 90억 개의 노드가 저장되어 있고 계속 증가 중입니다. 한 개의 블록에서 스테이트 DB의 노드 수가 17억 개인데 전체 스테이트 DB의 노드 수가 90억 개면 수치적으로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32바이트 키로 저장합니다. 키 해시가 같으면 데이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별로 저장하지 않고 동일한 해시를 가지면 한 개의 데이터만 저장하고 공유해서 사용해 저장 공간을 절약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노드에서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트를 관리하기 힘들고,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지우기 위한 프루닝 과정이 오직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프루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제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익스텐디드 해시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해시는 케착 256 함수를 이용해서 총 32바이트 길이로 구성된 해시키입니다. 익스텐디드 해시는 방금 전 설명드린 해시에 추가로 블록 넘버 4바이트와 블록별 인덱스 4바이트를 추가해서 총 40바이트로 구성된 새로운 해시 구조체입니다. 저희는 추가로 8바이트를 추가하는 대신에 레퍼런스 카운트를 모두 1로 만들 수 있었으며 자유롭게 과거 블록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더리움의 스테이트 트리 프루닝에서 문제가 되었던 레퍼런스 카운트 문제로 인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었던 프루닝을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중복을 제거하면 중복 제거로 인한 데이터 증가폭을 살펴봐야 합니다. 클레이튼의 8,200만 블록대에 150만 개의 블록을 테스트해 본 결과 중복 제거로 인해 증가되는 용량은 2% 내외로 나타나 용량 증가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앞서 설명에서 블록체인은 모든 데이터를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익스텐디드 해시를 사용하게 되면 스테이트 트라이를 검증하는 해시 값이 달라지게 되고 스테이트 트라이를 검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증용 해시를 만드는 곳에 extended filter라는 함수를 적용해서 내부적으로는 extended 해시를 사용하면서 스테이트 트라이를 검증할 때는 기존 해시와 동일할 수 있도록 추가된 8바이트 블록 넘버와 블록 인덱스를 제거하고 해시를 계산해 기존 검증 모듈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수정했습니다. 아래 두 줄의 문자열 중 노란색 부분이 추가된 바이트이며 이를 제거해 기존 데이터와 동일한 해시 값이 계산되어 무결성 체크에도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익스텐디드 해시를 이용한 스테이트 DB 프루닝과 스테이트 DB 마이그레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트 트라이에서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원래의 트라이 구조는 노드의 값을 업데이트 시키거나 변경될 노드를 삭제하고 새로운 값의 노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수정과 삭제가 없는 게 기본 로직이기 때문에 노란 점선으로 표시된 정보가 업데이트된 노드를 남겨두고 과거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하지만 모든 노드가 과거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동작에선 최신의 데이터만을 활용하고 과거 데이터는 몇몇 API를 통해서만 조회가 됩니다. 스테이트DB 프루닝은 최근 M블록의 데이터만 저장하고 과거의 데이터는 삭제함으로써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를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스토리지가 공간이 줄어들면 적은 비용으로 고성능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리지 자체를 램디스크를 활용해서 I/O 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DB 마이그레이션은 스테이트DB 프루닝과 유사한 기술입니다. 단지 스테이트DB 프루닝은 과거 데이터를 지웠다면 스테이트DB 마이그레이션은 과거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콜드 스토리지나 분산 스토리지로 옮겨서 응답은 조금 느리지만 저장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스테이트DB 프루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바비 마이클에게 50클레이를 전송한 예시의 그림입니다. 이때 노란 노드들은 모두 과거의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과거 데이터가 된 노드들을 차례로 딜리트 큐에 넣고 기준 시간이 지나면 큐에 있는 데이터를 차례로 지워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딜리트 큐에서 지우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해서 최신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간을 각 활용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는 삭제 주기는 최근 1000블럭 이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트DB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블록체인은 최초의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블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모든 데이터가 저장된 노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는 이미 처리된 데이터이고 과거의 데이터이므로 조회하는 데 조금 느린 응답 속도가 나오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분산 스토리지나 콜드 스토리지로 백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스테이트DB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스테이트DB 프루닝에서 딜리트 큐가 이번에는 마이그레이션 큐로 활용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삭제하기 전에 분산 스토리지나 콜드 스토리지로 이전함으로써 스테이트DB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스토리지 저장 공간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 블록까지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스테이트DB의 용량은 4TB입니다. 그리고 현재 테스트 중인 스토리지 용량은 최종적으로 300에서 500기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 결과로 인해 현재 램디스크에 스테이트DB를 저장하고 있으며 램디스크의 I/O 성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캐시를 최소화해서 잘못 삭제되는 경우가 없는지 해시 검증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며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블록체인의 노드별 스토리지 활용 방안에 대해 한 계획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현재 클레이튼의 노드 구성은 그림과 같습니다. 노드들 간의 블록 생성에 관한 검증과 합의를 하는 CN노드와 CN노드의 부하를 분산해 줄 목적으로 CN노드에 각 2개씩 붙어있는 PN노드, 그리고 외부의 요청과 트래픽을 처리하는 EN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N노드와 PN노드는 블록 생성 관련 작업만 하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하는 노드들입니다. EN노드는 외부의 요청을 처리하는 노드이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 조회 요청도 처리해야 합니다. 최신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CN, PN노드는 초당 4000TPS로 동작합니다. 노드 간의 블록 생성을 위한 합의를 하고 데이터를 읽고 기록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레이턴시를 보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레이턴시가 좋은 NVMe 장비나 램디스크 활용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N노드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는 NVMe에 저장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액세스 요청이 적은 과거 데이터는 하드디스크나 EBS와 같은 저렴한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는 S3나 다이나모DB와 같은 NoSQL 분산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서 EN노드들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블록체인이나 저희 회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본 영상의 QR코드를 이용해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